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. 사실은 앞서서 국민의힘 지금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좀 감안했다. 늦은 감이 연기되는 게 좀 늦긴 하지만 다음 주 가면 그래도 민주당이 요구가 있어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 사실 오전에는요. 이거 표결 날짜를 연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.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받아준 겁니까, 이거를? 조금 전에 이제 연기한다고 그 발표를 할 때 예. 이양수 의원의 표정이 보면 떨떠름한 표정을 뭐 좋지는 않았는데 예, 근데도 받아줬단 말이에요. 아무튼. 왜냐하면 이제 예. 지금 이제 그 이양수 이제 의원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제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예, 예.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송기현 의원하고는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입니다. 그렇죠. 자주 봐야 되는 사이예요. 항상 이제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의논하고 이제 하는데 송기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내년 불출마 선언 어떤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좀 뭐 정상 참작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좀 일주일 연기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좀 간곡하게 좀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매일 이 봐야 되는 사이로 그걸 매몰차게 뭐 오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쉽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송기현 그렇죠. 민주당 간사의 얼굴을 봐서 조금 배려해 준 거예요. 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또 두 분이 또 예. 사이도 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또 예, 사이이기 예. 때문에 좀 그런 두 분의 특수한 관계로 이제 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오.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제 보도가 시작돼서 벌써 이제 그 윤리위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. 예, 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. 이게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은 왜 저런 식으로 판단했냐면은 예. 만약에 이제 그 제명이 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제명을 혹시 피할 수 있다면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. 예. 그러면 이제 다음은 아니지만 다음 이제 뭐 차차기 뭐 국회의원 선거도 또 노릴 수 있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했다고. 예,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와 좀 의논하에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홍석준 의원님께는 네. 아까 영상에 등장했던 민영배 의원이 한 말 있잖아요. 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와서 이게 표결을 할 때는 거부하자. 그냥 가서 앉았다가 표결할 때 퇴장하자 이거예요. 이건 무슨 의견이라고 보십니까, 이거는? 예, 그에 앞서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요. 그래서 국회 워낙 많이 받죠. 예, 올 때마다 많은 언론인들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런 어떤 방금 나온 저런 멘트만 했다면은 좀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살인 예고거리라든지 예, 또 예. 장관에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의견도 이게 냈어요.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.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들이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. 민영배 의원은 진짜 아무리 이제 저렇게 말을 할 당시에 그 원외 어떤 지구당 민주당 그 예. 분들의 어떤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당내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이라서 말을 물론 좀 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보니까 막 뭐 박수 소리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말하는 중에 뭐 간악한 한동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저는 예. 좀 품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 퇴장을 하자. 예. 본인의 말에 따르면 며칠 동안 깊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퇴장하면은 그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몇 분이 이제 따라서 퇴장할지는 모르겠지만, 예. 그러나 저는 저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. 왜? 국회에서는 그 인사 관련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. 국회 법에 규정이 예. 되어 있는데 저 말은 분명히 국회 현행 어떤 법을 무시를 하고 특히 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그 의정 생활을 해야 되는 헌법에 대해 어떤 원칙에도 위배되는 어떤 예. 그런 문제되는 말이고 결국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그 퇴장을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수박임이 증명이 돼서 이제 자표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왜 결국은 남아서 거기 앉아 있는가?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예. 그냥 무기명 투표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부결이 될 거다.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데 저는 그런데 최근에 그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민영배 예. 의원이라든지 이제 불체포 특권의 어떤 군부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 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과연
몇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느냐?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유무영의 그런 어떤 의사를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국가 폭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정당한 지난번 의총의 그 어떤 영장 청구는 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예.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홍석준 의원님께 네. 요거 마지막 질문 관련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이 박원석 의원님의 어떤 이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하는 게 다 대부분 현안이에요. 그리고 야당에서 나왔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근데 이거는 장관이 할 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어요. 근데 여당 국회의원들 많이 하십니까? 이거에 대한 입장 내거나 오히려 사실 어떻게 얘기가 있냐면 여당 쪽에서 어떤 저런 주장이나 입장이나 반박보다는 한 장관 한 사람의 입장 반박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.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 지적이 맞죠. 왜냐하면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관련된 지금 주요 이슈를 다 총괄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사람, 보통의 국회의원보다는 관련된 어떤 멘트가 훨씬 더 이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말이 멘트가 때로는 좀 셀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상임위라든지 특히 또 본회의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예. 정말 충분히 또 정책적으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. 그런데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. 저는 최강욱 의원을 보면 지금 최강욱 의원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지금 소송이 있고 지금 항소심 작년에 벌써 끝난 게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지금 이제 재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지연이 돼서 예, 그렇지 그렇습니다. 지금 벌써 대법원 지금 판결이 지금 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? 그리고 또 채널A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과연 최강욱 의원이 저 법사위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일국의 그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을 깐죽거린다는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쓰는 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홍석준 의원님. 그러니까 비서들을 점조직처럼 움직였다. 제보자 얘기는 그래요. 그리고 비서들 간에 서로 사적인 대화도 못 하겠다. 무슨 상황입니까, 그럼 이게? 그러니까 지금 공익 그 제보자 신고자는 이제 7급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5급 배소연 씨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. 배소연 씨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이제 총무과에 있지만 사실상 총무과에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부인 김혜경 씨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이 있는 총무과하고도 완전히 별개인 거죠. 그다음에 또 지금 공익 제보자 역시 배소연 씨하고 뭐 관계돼 있고 다른 어떤 비서실 직원이라든지 총무과 직원하고도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식으로 이제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건데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처음에 이 법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부인이 김혜경 씨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썼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법화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다 이런 걸 보고 또 완전히 이제 반전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뭐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제사상에 이 비용을 다 쓰고 이런 것도 참 놀랍지만 저는 또 놀라운 게 이게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뭐 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법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도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.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호텔을 전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마의 좀 단서를 좀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홍석준 의원님, 아버지 조국, 딸 조민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? 저는 조민 부녀가 참 좀 특이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이한 정신세계. 그 부인이자 그 어머니가 지금 정경식 교수가 지금 감옥에 있고 사실은
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평범하지는 않다.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고 최소한의 있는데 표현을 써도 예. 평범하지는 않다. 아무리 특히 봐도. 그 조국 전 장관을 보면은 예. 뭐 좀 약간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은 오. 이번 책 제목도 DK 눈물인데 마치 뭐 본인이 이때까지 좀 정의롭게 좀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자연스럽게 책 제목에서도 좀 읽을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조민 씨가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나를 뭐 그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보내라 예.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어떤 사상범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그런 사안은 지금 과거에 했던 민주화 운동하고는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조를 한 어떤 완전히 잡범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어떤 자기 어떤 체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. 홍석준 네. 의원님. 저런 얘기나 저런 사진을 일부러 공개한 거겠죠? 일부러 공개했죠.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저기 화면은 이제 평안남도 지역에 이제 그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있는 논입니다. 아. 근데 북한은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굉장히 취약해요. 왜냐하면은 그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 물을 담고 있지를 못하는 그렇습니다. 거군요. 올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. 예. 알아보니까 저 지역도 별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현장에까지 나가서 크게 질책하는 것은 뭐냐? 예.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. 예. 최근에는 뭐 평양 부근에서 뭐 폭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, 예.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북한의 어떤 민심이 이 심각한 상황에 누군가 예, 예.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. 이런 내각 총수상에 대해서 책임을 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